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에 의해 만들어진 노무현 대통령의 NLL 관련 비밀회담 녹취록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관련 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2007년 14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 한계선 관련 발언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중배 기자. 네,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대화록 존재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은 국기를 물랑케 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며 국조 실시 추진과 함께 당내 진상조사 특위 구성 및 국회 정보의 긴급 소집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같은 당 정문원 의원이 지난 8일 외통위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과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 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또 그 같은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의 NLL 발언 내용과 특히 NLL 무효화 구두 약속 의혹 그리고 노 대통령의 북핵 관련 양보와 주한미군 철수와의 관련 여부 등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대선 전국에서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녹취록 존재를 인지했는지 여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새누리당이 만들어낸 헛개비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4 남북 정상회담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등 정상회담 수행 관계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반박 등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 2차 남북회담 당시 배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과 김만복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금 이 시각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수행원으로 참여했던 우리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정문원 의원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3명과 지방 일정이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못한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가 배석을 하였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는 별도의 어떤 단독 회담도 없었고 비밀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 의원이 주장하는 10월 3일 오후 3시는 정상회담의 오후 회담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고 이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미 제안된 남북 공동 사업 계획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진행은 모두 남북 간의 공식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둘째, 정상회담의 오전, 오후 2차례 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문원 의원이 주장한 여러 가지 허위 사실을 언급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 대선을 2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왜 이런 황당한 발언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인지 무슨 정치적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문원 의원에게 사실을 왜곡하여 발언함으로써 이미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회담의 권위와 가치를 무너뜨린 데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넷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위하여 일부 언론처럼 정문원 의원의
일방적이며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 양 몰아가는 보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허위 사실에 농락당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했던 우리들의 기자회견으로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0월 10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 전 통일부 장관 이재정, 전 국정원장 김만복,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백종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이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잘하고 있고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한 것을 대화록에서 직접 봤다고 폭로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이에 대해 정 의원이 또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사실무근이고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앞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실상 NLL 포기를 선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남북 정상 비밀 단독회담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대화록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시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들이 비밀 단독회담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정 의원은 당장 대화록을 공개하고 어떤 절차로 입수했는지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진 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이 과거 대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요청하고 BBK 관련 가짜 편지를 만들어 기획 입국서를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번 사태를 흑색 선전과 공작 정치 근절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의 비공개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이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 사항을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오늘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월남전 참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관계된 사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제기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비밀 대화록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이라면 자신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당시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신 사과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민에게 평가를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NLL 주장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 발언 요약 보고서 청와대에 올라왔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1일자 기사인데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10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통일부 국감에서 주장했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직접 봤다는 이 관계자는 대화록은 외부 유출이나 복사, 옮겨 적기 등이 안 되기 때문에 땅 따먹기와 같은 단어 하나하나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거죠.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그 취지라는 게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우 모호한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NLL을 갖다가 그 군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같이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어업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화합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얘기가 오고 갔는데요. 공식적으로 그걸 갖다가 NLL을 아예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걸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정문헌 의원이 말했던 것과 이 그 공동 어로구역을 설치하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본 뒤 이런 엄청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했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문헌 의원은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했다고 했는데요.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력 때문에 정문헌 의원이 그런 문건을 봤다고 했던 게 이제 언론에서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약간의 신빙성을 얻었던 것이죠. 근데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엄청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했다면 각하께서는 그냥 바로 질렀을 것 같은데요. 노무현 대통령님 공격하기에 정말 아주 급급했던 사람인데 그런 분께서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게 아닌지 고민을 할 정도였으면은 바로 그냥 고민의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고민만 하고 끝냈던 걸 보면은 별로 고민할 거리가 아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정말 의미심장한 그 문장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정문원 의원이 주장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비밀 단독 회담이나 비밀 녹취록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그 비밀 녹취록이나 비밀 단독 회담 같은 건 없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 정문원 의원이 말했던 모든 그 증언은 비밀 회담 그리고 녹취록 이 두 가지가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 전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 조선일보는 그 정문원 의원이 말한 말의 전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제 이렇게 정문원 의원이 말한 사실과 비슷한 발언을 갖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했었다고 이제 이렇게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말한 그런 구체적인 증언은 모두 거짓이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그런 말을 한 건 사실이다. 이렇다라는 기사인 거죠. 정문원 의원의 거짓말을 이렇게 포장해서 정문원 의원이 말한 증언은 거짓이지만 그 내용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언론이라면은 정문원 의원이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갖다가 증언해서 사회적인 문란을 일으킨 걸 갖다가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비판을 하지 않고 그 거짓말이 내용은 그럴듯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내보내는 언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언론입니다. 참 대한민국의 국격이 떨어지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문재인 후보, 노무현의 NLN선 승계할 건지 밝혀야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11일자 사설인데요. 이명박 정부의 통일비서관을 지낸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이 보았다는 60여 쪽 분량 대화 녹취록의 골자는 북방 한계선 NLL이 불법적으로 그어진 선이니 앞으로 이 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사실이라면 우리의 영토 주권을 포기한 발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참 사실이라면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가 이런 사설을 쓴 바로 그날 정문원 의원이 말한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갖다가 기사를 통해 밝혔죠.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는 그러한 사실은 밝히지 않고 그냥 정문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동아일보 역시 무턱대고 정문원 의원이 말이 사실이라는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는데요. 왜냐면요. 이미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이란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포착됐기 때문에 무턱대고 사실이라고는 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이 10월 11일 이전까지는 아예 그냥 정문원 의원의 말이 진실이란 걸 전제에 깔고 모든 기사를 보도했었는데요. 이제 11일부터는 그 기사가 이제 약간 사실이라면 어떻겠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바뀐 것이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백종천 전 대통령 안보실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비밀 녹취록의 존재를 부인했다. 두 차례 공식 정상회담 말고 별도의 단독회담이 없었으니 비밀 녹취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 인사들은 녹취록을 분명히 봤다고 하고 2007년 실제로 회담에 임했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인하니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혼란스럽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동아일보의 꼼수가 나오네요. 현 정부의 인사들은 녹취록을 분명히 봤다고 하고 라고 하는데요. 현 정부의 인사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현 정부의 인사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를 취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녹취록을 봤다는 현 정부의 인사는 정문원 의원 한 사람뿐입니다. 정문원 의원이 통일비서관을 지낼 때 이 녹취록을 봤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조선일보가 밝혔듯이 녹취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문원 의원 한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을 갖다가 분명히 봤다고 주장하는 것과 직접 참석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세 사람의 증언 중 어느 게 더 사실일 거냐는 사실 명명백백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정문원 의원 한 사람을 갖다가 현 정부 인사들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대립되는 말들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논란이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이제 이 논란을 갖다가 해소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대선 쟁점으로 번진 NLL 논란의 진실을 규명하자면 녹취록 공개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선 쟁점으로 번지게 만든 거죠, 지금. 지금도 번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아직 완전한 대선 쟁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이란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동아일보는 이렇게 대선 쟁점으로 이 NLL 논란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여전히 14선언은 NLL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 NLL 주변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것은 1953년 정전 이후 지켜온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을 부인하는 북한의 태도가 근본 원인이다.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을 승계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이렇게 동아일보는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또 이제 NLL 주변에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는 게 북한이 NLL을 갖다가 부인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NLL 지역에서 그 교전이 발생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 한 번과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이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님이 재임하던 민주정부 시절에 NLL 지역에서 한 번 서해교전이 발생했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지역을 갖다가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이 군사적인 관점이 아닌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접근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어서 같이 어업 활동도 하고 NLL에서 민간의 평화적인 만남이 지속되도록 만들어가자고 이렇게 화해 무드를 조성했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 때는 NLL에서 교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집권한 뒤로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 NLL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NLL 주변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는 게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을 갖다가 평화적인 공동 어로구역으로 만들자는 그런 회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사실은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NLL 지역에서 군사교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동아일보는 정말 명백한 사실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그 전후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정말 그냥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이렇게 NLL 지역에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 신문사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갖다가 당당하게 기사로 실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대선 기간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중앙일보 기사는 한술 더 뜹니다. 아예 소설을 써놨거든요. NLL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의 10월 12일자 소설입니다. NLL을 갖다가 그 의인화시킨 그 소설인데요. 그 소설 일부를 갖다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애칭은 NLL입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이란 긴 이름으로도 불리죠. 1953년 8월 30일생이니 내년이면 환갑이군요. 그런 저를 두고 요즘 시끄럽습니다. 꼭 5년 전 남북 정상회담이란 데에서 한국 대통령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란 분이 땅 따먹기니 뭐니 하면서 저를 들먹였던 겁니다. 당시 녹취록을 분명히 봤다는 사람과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당시 회담 배석자들 사이에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질 기세입니다.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 잘못했다간 긴 몸을 추슬러 제가 무트로 올라가야 할 듯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다녀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서해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지만 저를 둘러싼 논쟁은 뜨거워집니다. 마지막 이 말만은 꼭 드리고 맺겠습니다. 온갖 경랑에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켜온 저를 제발 더 이상 흔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완전 소설을 썼는데요. 이 소설이 되게 참 중앙일보의 아주 간사한 입장을 드러내는데요. 왜냐하면은 NLL에 대한 발언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측면을 갖다 모두 그럴듯하게 들리게끔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문원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었을 때는 왜 NLL이 있는데 NLL을 부정하느냐. 저를 흔들지 마세요라는 말이 NLL을 부정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란 걸 전제로 깔고 이 소설을 본다면은 그때는 또 이제 NLL은 소중한 군사 분계선인데 왜 이 소중한 군사 분계선을 갖다가 자꾸 정치적인 공세로 끌어들이느냐. 그러니까 온갖 경랑에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켜온 저를 제발 더 이상 흔들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이 중요한 군사 분계선을 갖다가
정치 공세에 끌어들이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중앙일보는 사실 이 12일에 이 사설을 내기 전에도 그 10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반드시 규명돼야라는 그 사설을 쓰기도 했고, 그 외에도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의 사실이라는 바탕하에 많은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10월 11일에 조선일보가 한 발 빼는 기사를 쓰고 동아일보도 슬쩍 반보쯤 뒤로 빼는 기사를 썼을 때 그걸 보고 눈치를 보다가 이게 정말 정문원 의원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일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는 10월 12일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설을 쓴 겁니다. 이 기사는 정문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도 그래, 맞아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기사인 거죠. 소설이 아닌 그냥 기사로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사실을 갖다가 전제했을 때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기사를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설로 애매모호하게 써서 양측이 모두 그럴듯하게 느끼게끔 기사를 포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문학이죠, 그냥. 문학이란 건 한 가지 사건을 갖다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문학이야말로 문학성이 높은 뛰어난 문학으로 각광받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중앙일보의 이 기사는 정말 아주 문학성이 뛰어난 문학작품입니다. 앞으로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라고 부르지 말고 중앙문학이라고 불러야겠습니다. 그게 맞죠. 문학작품을 이렇게 쓰는데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 국민은 알아야 한다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12일자 사설인데요. 이 사설이 쓰여진 시기는 이미 조중동 같은 경우는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문화일보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이 사설을 볼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난 8일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14선언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14선언의 이면 합의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의 비공개 대화록에는 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 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며 김정일에게 구두 약속을 해줬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문원 의원이 말한 녹취록 내용인데요. 이미 이 사설이 쓰여진 10월 12일에는 조중동 같은 경우는 그 녹취록 증언이 모두 거짓이란 걸 파악한 상태였죠. 그뿐 아니라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보유는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로 본인이 대변인 노릇을 잘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고 김정일에게 구두 약속을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어느 나라의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헷갈리게 하는 발언들이다. 이 증언, 그러니까 북한의 핵 보유는 정당한 조치이고 본인이 대변인 노릇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 얘기도 정문원 의원이 비밀 녹취록에서 봤다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이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 10월 12일 시점에서조차 이 얘기가 사실이라는 걸 갖다가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느 나라의 누굴 위한 대통령인지 헷갈리게 하는 발언들이다 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미 사실이 아니란 걸 드러났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문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런데 이미 조중동조차 그 정문원 의원이 말한 그런 비밀 회담이나 비밀 녹취록 같은 게 없다는 걸 갖다가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는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일보는 국민이 반드시 그 비밀 회의록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선언에서 국가 존망과 관련된 미략이 있었다면 이는 여야의 정치적 계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심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의혹은 당연히 해소돼야 한다. 따라서 비공개 대화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고 잘못된 국익과 헌법 정신에 반하는 미략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남북관계가 올바른 궤도에 진입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했네요. 어처구니 없죠. 조중동 같은 경우는 이미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란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한 발 빼고 있는데 문화일보는 계속 무작정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문화일보가 조중동의 그 3강에는 못 끼고 있는 것이죠. 같은 메이저라도 한 수 처지는 메이저와 가장 선두에 있는 메이저 사이엔 이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중동은 눈치 보고 발을 뺄 땐 빨리 빼는데 문화일보는 그런 눈치가 없어서 남들 다 발 뺄 때 혼자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수 메이저들의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 보수 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일보를 제외하면은 모두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인 10월 10일까지만 하더라도
정문원 의원의 증언이 모두 진실이란 그 전제하에 기사를 썼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정황에서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게 드러나자 결국 조금씩 발을 뒤로 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에 반해 이제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정문원 의원의 말은 그 사실이란 전제를 깔고 계속 기사를 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새누리당이 이미 그 조중동이 발을 빼고 있는 시점인 10월 12일에 국정감사 요구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요구서가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면은 정문원 의원의 말이 사실이니까는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기사가 뒷받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일보가 이렇게 계속 정문원 의원의 말은 사실이란 전제를 깔고 계속 기사를 내고 있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메이저인 내일신문의 기사인데요. NLL 총공세 보수 집결시킨다고?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2일자 기사인데요. 10월 12일자 기사이기 때문에 이미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난 뒤에 나온 기사입니다. 조중동이 10월 11일, 12일부터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신문은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란 걸 전제에 깐 채 이제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남북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당내 갈등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필요성과 보수 집결이라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이 박근혜 리더십에 대한 의문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는 동시에 안보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흔들리는 보수층을 다잡겠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새누리당에서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새누리당 내부에 생긴 갈등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보수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문원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계속 공격했습니다.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가안보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존속성과 직결된 NLL 문제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가볍게 다뤄지고 있는 현상이다. 대선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한 와중에 별 근거도 없이 제기됨으로써 이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정치 이슈화가 불가피하게 됐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대선 개입 명분을 주게 된 꼴이 됐다. 아무리 급해도 NLL은 정치적 목적 따위로 함부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NLL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속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문원 의원과 새누리당이 너무나도 쉽게 이 NLL 문제를 갖다가 정치 공방에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지금 상당히 순화시켜서 한국일보가 이 NLL 문제를 정치 목적 따위로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상당히 순화시켜서 표현하긴 했지만요.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새누리당아, 똥오줌 좀 가리고 살아라 라고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의 사설인데요. 새누리, NLL 국정조사 요구 적절치 않다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10월 12일자 사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설이 쓰여질 때는 이미 조중동조차도 이미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거짓임을 인정했던 때이죠. 정문원 의원은 지난 8일 통일부 국감에서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이 단독 회담을 가졌다.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 회담 수행원들이 이를 부인하자 정 의원은 11일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말한 대화록이 내가 언급한 그 대화록이라고 딴소리를 했다. 비밀 녹취록은 없고 공식 회담록을 근거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발언의 구체적 출처에 대해선 확인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정확히 그 정문원 의원이 말한 내용을 보면은 2007년 10월 3일 남북 정상이 단독 회담을 가졌다.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일전선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 녹취록이 분명히 있고 북한 통일전선부에서 녹취해서 비선라인을 통해 공유했다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10월 10일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비밀회담 자체가 없었고 그런 녹취록도 전혀 없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있는 거는 공식적인 대화록뿐이다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때 와서 이제 정문원 의원이 딴소리를 한 거죠. 이제 내가 말한 게 녹취록이 아니라 사실은 대화록입니다 하고요. 언제는 뭐 북한 통일전선부가 녹취해서 그걸 갖다 대화록을 만들어서 비밀 합의사항이라면서 비선라인에 줘서 공유했다더니 비밀회담 자체가 없었다니까는 뒤늦게 이제 공식 회담에 대화록을 본 거라고 딴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은 남북 정상회담 공식 대화록은 청와대에서 1급 기밀문서로 분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정문원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출신인데 통일비서관도 이 1급 기밀문서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급 기밀문서인 회담록을 정문원 의원은 볼 수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봤느냐. 또 이런 반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은 전형적인 상황인 것이죠. 애초에 그런 얘기 자체가 없는데 그냥 내가 녹취록을 통해 들었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런 녹취록 없는데 라고 얘기하니까는 그래? 그럼 난 사실 대화록을 통해서 들은 거야 라고 하니까 뭐? 근데 넌 대화록을 볼 자격이 없잖아 하니까는 그때서 이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해서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 거죠. 어이가 없다. 정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대사안에 대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했다가 사흘 만에 말을 바꿨다.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당 국회의원이자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냈다는 인사가 할 일인가? 오죽하면 정 의원 발언을 대서특필했던 친여수 보수 언론마저 비밀 녹취록은 없었다는 기사로 자복했겠는가? 더 우스운 것은 새누리당이다. 정 의원의 말 바꾸기로 비밀 녹취록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이 새누리당이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인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갖다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국정조사라는 게 정말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이 소모되는데요. 엄청난 국력이 소모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정조사가 사실 다양한 곳에 필요한데요. 뭐 4대강 담합 사건이라던가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이라던가 쌍용차 사건이라던가 천안함 사건이라던가 정말 많은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전혀 하지 않던 새누리당이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정문원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경향신문은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문원 의원의 거짓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새누리당 너희가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어쩌자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짓 좀 그만해라 제발. 이런 거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인데요. 새누리 NLL 대선 쟁점화 4가지 자가당착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도 이제 정문원 의원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이제 쓰여진 기사죠. 한겨레 신문은 이제 4가지 근거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거는 자가당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문원 의원이 말 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 말 자체가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짓말을 했는데 왜 그 거짓말을 근거로 국정조사를 하느냐죠. 국정조사를 해서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임이 드러나면 그때는 그 책임을 갖다 다 새누리당이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새누리당이 정준길 공보위원을 갖다가 당과 상관없이 정준길 공보위원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번 일도 만약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이거는 새누리당과 관련 없고 정문원 의원이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다라고 잡아뗄지도 모르죠. 한겨레가 말하는 두 번째 자가당착은 뭐냐면요. 지금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정문원 의원의 발언을 근거로 해서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채택된 14합의를 갖다가 지킬 것이냐,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하면서 이걸 계속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14합의를 지키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한테 14합의 지킬 거냐 말 거냐 계속 공격을 하는데 자기 편이 이미 나 14합의 지킬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1급 기밀 문서로 분류할 정도로 아주 보안 등급이 높은 문서인데 그걸 어떻게 공개하겠느냐죠. 그리고 네 번째는 휴전선 경계 실패엔 미온적으로 대응했으면서 NLL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슈화시키는 거는 국민들 눈에 볼 때 자가당착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휴전선 경계 실패는 10월 2일에 북한 병사가 노크 기순을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은 이 4가지 근거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지금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가당착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뉴데일리의 기사인데요. 이젠 전면전이다. 단일화 대비하라.
박근혜 살길은 노무현 문재인 음모 총공격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2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 역시도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이미 다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문제가 불거져도 박근혜 눈치 보며 기다리다가 시간 다 보내며 뒷북칠 게 아니라 선제적 공격형으로 선거 전략을 바꿔야 한다. 치고 나가야 주도권을 잡아 대세를 장악할 수 있는 것이지 대선 후보 확정 전당대회 이후 동네북처럼 두들겨 맞는 수세적 자세로는 또 밀리게 된다. 당연히 박근혜부터 옥죄야 한다는 결의와 자세를 새누리당과 지지 세력에게 보여야 한다. 거듭 강조하건대 박근혜를 비롯한 새누리당 선대위는 문재인과 안철수 둘 모두를 겨냥해 쌍포 검증을 벌여야 한다. 쌍포 검증, 무차별로. 박근혜가 직접 문재인과 안철수를 상대로 검증 공세를 대대적으로 펼쳐야지 지금처럼 소 닭 보듯 하며 시간을 허송한다면 문재인과 안철수를 꺾기 어렵다. 박근혜의 지지도가 무너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안철수 출마 선언 이전엔 박근혜에 대해 불만족스러웠던 전통적 보수 우파 세력 중에서 그래도 박근혜 하며 잔류했지만 지금은 상당수가 안철수에게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람난 보수 우파, 집 나간 집토끼들을 불러들이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어떻게? 전면전밖에 없다. 대대적인 공세를 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이번 정문원 의원의 거짓말을 근거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게 아주 공격적인 자세란 거죠. 지금까지 계속 너무 매너 있게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않고 그냥 정책 경쟁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다면서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답게 네거티브 전략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뉴데일리는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런 건 따지지도 않고요. 그냥 이렇게 조중동이 입을 모아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게 속이 시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계속 정치 공세를 펼쳐야 보수 우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거라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데요.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신기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진실 여부는 따지지 않고 정치 공세를 계속 벌이자, 네거티브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건 정말 자기네들끼리 비밀리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지 공개적으로 꺼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꺼내면 당연히 지탄받죠. 니들은 왜 진실을 사실 여부를 갖다 따지지 않고 모든 걸 갖다가 정치 공략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냐. 너무 구태의 정치 아니냐. 이렇게 비판받는 건데 이렇게 그런 비판 하든 말든 이렇게 당당하게 기사로 실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 뉴데일리를 비롯한 보수 우파라는 세력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정치의식이 땅바닥에 떨어졌는가를 갖다가 단적으로 보이는 예인 것이죠. 이런 내용의 기사를 갖다가 당당하게 보도하는 뉴데일리를 보면서 저는 솔직히 소름이 돋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도덕성이 땅바닥에 떨어진 이들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얼마든지 더 벌릴 수 있을 테니까요. 좀 이런 세력들이 우리들의 눈 밖으로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오늘의 기사인데요. 북풍 불 안 붙네 실체 없는 비공개 대화록 연일 바람몰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0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10월 10일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증언한 바로 다음에 쓰여진 기사인데요. 아직 조중동은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갖다 자복하기 전의 기사인 거죠. 이재정 전 장관은 기자회견 이후 원내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대화록은 없고 공식 대화록은 있지만 이것은 1급 비밀 인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장이 사실도 아니지만 봤다면 이걸 어떻게 봤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문원 의원이 MB정부 초창기 때 청와대에서 통일비서관을 했는데요. 이 통일비서관도 1급 비밀 인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1급 비밀은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봤다고 얘기하니까는 이것도 거짓말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비공개 대화록이 새누리당에서 흘러나와 일부 언론을 타고 대선 핵심 이슈로 자리 잡는 모양새가 됐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진실공방 혹은 논란으로 다루고 있지만 정작 비공개 대화록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정문원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NLL을 갖다가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 증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출처가 어딘가 이런 생각을 제일 처음에 가졌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인 그 반응인 것이고요.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는 그런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이제 미디어 오늘이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어오늘은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의 기사들을 갖다 다 일일이 짚어가면서 이런 기사들이 이렇게 대응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상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그 미디어 비평을 주로 하는 언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메이저 언론들 혹은 뭐 다른 언론사들이 잘못된 기사나 왜곡 보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로 잘 찾아내서 보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잘못된 왜곡 보도 같은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은 미디어 오늘의 기사를 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사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수 언론의 경우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는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음에도 정문원 의원이 통일부 비서관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말한 발언이 진실이라 할 건 전제한 채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후보님을 갖다가 비난하는 기사를 계속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지자 살짝 논조를 바꿔서 정문원 의원이 말한 비밀 회담이나 녹취록은 없지만 NLL을 무력화시킨다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언은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진보 언론 같은 경우는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까지는 먼저 정문원 의원의 말이 진실인지 진위 여부부터 가려야 된다는 그 논조의 기사들을 계속 실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 이후 정문원 의원의 말이 다 거짓임이 드러나자 이런 거짓 증언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국정조사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10월 8일에 정문원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남북 정상의 비밀회담 녹취록을 봤다는 증언에서 사건이 촉발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사실은 그 기획되면서 만들어진 사건인데요. 그 흐름을 한번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직전인 9월 26일에 청와대가 나서서 북풍 정국을 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어선이 NLL을 침범하고 있는데 이게 북한이 12월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만들려 한다며 북한은 대선 개입을 중단하라는 엉뚱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를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이 보도에 신경을 안 썼습니다. 워낙 선거 때만 되면 북풍이 횡행하니까는 또 개가 짖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렇게 이제 북풍 만들기에 실패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10월 2일에 북한 병사의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합니다. MB정부의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이 생겼는데요. 이 비난 여론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등이 나서서 북한 어선의 NLL 침범 문제를 갖다가 큰 이슈인 양 계속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여전히 북풍 여론은 생기지 않았죠. 그러자 이제 결국 10월 8일에 정문원 의원이 나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구두 약속을 했다는 비밀회담의 녹취록이 있다는 증언을 이제 정문원 의원이 했는데요. 이런 증언이 있자마자 조중동과 문화일보에서는 그 녹취록에 대한 근거나 증거에 대한 의문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온갖 추측성 기사를 남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후보를 갖다가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원 의원의 발언이 워낙 충격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조중동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일간지들도 정문원 의원의 발언을 기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대선 전국에 NLL 문제가 이슈로 크게 부각됐습니다. 그러자 10월 10일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님과 김일성 위원장이 비밀회담 같은 걸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정문원 의원은 자신이 말한 녹취록은 그 공식 대화록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이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제 기자들에게 공식 대화록은 1급 비밀인가증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데 정문원 의원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기자들이 정문원 의원에게 어떻게 이걸 봤냐고 얘기하자 정문원 의원은 밝힐 수 없다면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에 정문원 의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 자료를 보이면서 그 합의 해설 자료의 개요 부분에 나온 단독회담 2회라는 문구가 자신이 말한 비밀회담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정문원 의원의 발언을 갖다가 조중동이 또 대서특필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12일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 자료를 만든 백이찬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백이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따르면은
그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해설 자료는 그냥 기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도 자료였다고 합니다. 그 보도 자료에서 남북 정상이 2차례 회담을 했다는 내용을 그냥 적어놓은 게 바로 단독 회담 2차례라고 쓰여진 내용의 진실이란 겁니다. 이 단독 회담은 남쪽 배석자 4명 등이 참석한 공식 회담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단독 회담은 공식 회담이고 이 공식 회담 2회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단독 비밀 정상회담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궁지에 몰린 정문원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발언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극단적인 배수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그에 맞춰서 이날 정문원 의원의 증언을 토대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문원 의원의 말이 이미 다 거짓임이 드러났는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왜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문원 의원은 왜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마도 정문원 의원의 말을 정면에서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에 대한 연예인 성상납 사건으로 자살한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죽은 사람의 유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쉬쉬하면서 덮으려 했던 것처럼 정문원 의원의 발언을 정면에서 반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람인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고인이시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BBK 가짜 편지 사건에서처럼 가짜 비밀 회담록 같은 걸 만들어서 국민을 속이는 게 가능하니까요. 이미 새누리당은 2007년에 가짜 BBK 편지를 만들어서 재미를 한번 봤거든요. 새누리당과 조중동은 지금 이 사건을 논란으로 쟁점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분쟁 지옥으로 만들어서 국제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갖다 제소하려는 것처럼 명명백백하게 거짓임이 드러난 정문원 의원의 말을 논란으로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대선을 갖다가 북풍전국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이죠. 선거만 되면 보수 세력들은 항상 북한을 끌어들입니다. 이런 낡은 북풍몰이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항상 주도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은 다양한 논조의 신문을 비교해가면서 찾아보지 않는 한은 진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낡은 북풍몰이가 선거 기간에 항상 통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서는 다양한 언론 기사들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게 되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부디 오늘 방송을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쥐새끼 같은 사기꾼 정치인의 거짓말이 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주변 분들께 진실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정문원 의원의 말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으로 만들려는 거는 논란이 만들어지면은 사람들이 그 논란을 바라보다가 지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논란 하나지만은 또 다른 논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논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논란, 다양한 논란들을 갖다가 새누리당과 조중동이 짜고 만들어낸다면은 그 논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죠. 그러면서 정치가 썩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정치는 더러운 것,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게 좋다. 정치 따윈 내 할 바 아니다. 투표 때 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선거 때 투표율이 매우 높고 그들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출마한 사람이라면은 박근혜 후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40% 이상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의 지지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투표를 잘 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정치를 혐오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게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분위기를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네거티브 전략이 계속 펼쳐지면서 진흙탕 속에 새 후보가 뒤엉켜서 싸우는 형국으로 변해버린다면은 그때는 정치에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결국 또다시 정치에 실망을 하면서 정치는 더럽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실망감이 투표율에 그대로 반영되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거죠. 투표 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서 투표율이 낮아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새누리당의 목표인 것입니다. 정치의 실망감을 많이 느끼는 분들에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 말씀이 2008년부터 항상 제 가슴에 남아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대로 정치가 썩은 이유는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린 국민들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치가 썩었다고 얘기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계속 바라본다면 썩은 정치가 결국 정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대선과 이번 대선에서의 투표율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